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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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201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실국감 우려 속 추석 전 전반기 국감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갈등이 진정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해 노사정이 대타협안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해고에 대해 야당과 일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네. 지금 국감이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국회 16개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마다 다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노위가 가장 이슈가 지금 많고 노동개혁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교문위 역사 문제, 교과서 역사 문제 이런 거 있고, 뭐 세 번째가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거긴 뭐가? 특히 지금 전월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 근래 올 연초부터 이 부동산이 좀 가열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건설사는 가다 부풀리기 분양률을 이렇게 공개하고 또 흔히 말하는 분양 청약 전문가들이 활개를 쳐가지고 진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서민들의 꿈을 적게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 밝혀졌죠. 근데 국감에서 그 채택과 그 증인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불렀는데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왜 나를 불렀느냐라는 또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그닥 그렇게 국감 증인 같고 예년에 비해서는 뭐 특히 지금 재벌들의 순환 출자 문제, 대기업 문제 이런 걸로 정무위가 조금 좀 어선했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해서 됐고요. 저희 환노위 같은 경우는 여야 국감 증인에 대한 실명제라고 그럴까? 처음부터 우리 공개하자. 그래서 꼭 필요한 그 국감 증인만 부르자. 이래갖고 저희는 국감 증인을 제대로 해서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가고 계시다. 그렇게 보십니까? 국감 증인 실명제를 저희 새누리당이 양당 교섭 협상에서 그걸 요구했어요. 너무 그냥 국감 증인 민간인들을 남용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열의는 국감에 대한 열의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걸 남용해버리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다른 그 새누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이 더 많잖아요. 근데 다른 상임위는 국감 증인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누가 신청을 했다든가 누가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 환노위는 그때 국감 하는 날 어떤 증인이 나오고 누가 부르고 다 공개하고. 근데 그 증인들의 그 망신 주기는 또 여전한 것 같아요. 경찰청장에 대해서 권총을 좀 쏴보라라고 요구했던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건 적절한 겁니까? 그거는 좀 그쵸? 별로 적절하지 그거는 않아서. 뭐 저희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해명 좀 해보세요. 그거는 새누리당 의원 그 새정치 의원 떠나서 저는 그거를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권총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제한된 시간은 짧고 뭔가 본인이 하기 위한 그 이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사용했는데 적절치 못했던 네. 거죠. 자, 근데 이 고위공직자들의 18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 국적을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에야 예. 본인들 다 책임이죠. 예.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안위와 입신 양육을 고민한 사람들이라면은 예. 저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간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네. 정부 요직이나 간직에 예.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냐? 아. 난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외교부 직원만 해도 벌써 152명이 국적을 버렸더라고요. 예. 금년에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요즘 북한하고 우리 지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슈루탄 사건으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러는데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본인을 위해서 국적을 버린다? 이거는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들 실명 발표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 연령이 된 군대 이제 끝나는 그 군대에 가는 나이가 지나면 또 국적을 회복하는데 네. 아예 저는 그런 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네. 자기의 아이들이 국적을 포기했을 때는 공직도 포기하게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법률적으로 이게 뭐 위헌 소지도 있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네. 공개를 하면 실명 공개를 해라. 그럼요. 꼭 법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인 도의적인 공직자들은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 법의 잣대를 떠나가지고 예. 평범한 대한민국의 소시민의 자식들은 군 병력이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일시적이나마 군 병력 면제를 위해서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국회의장이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공천 과정에서 그걸 한번 조사해가지고 밝히신 건 어떨까요? 아주 우리 왕 교수님이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시네. 정치라는 게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야지 국민의 도리가 벗어난 사람들 굳이 할 필요 없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 예. 소위 그 김무성 대표의 뭐 불가론 비슷한 게 터져 나왔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는 그 발언 의도가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이제 지나면서 공공금융, 노동, 교육의 이 4대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 당이 총력으로 힘을 결집해서 뒷받침을 해도 예.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예. 그 윤 의원의 그 발언은 이미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2년 넘게 2년 6개월 가까이 임기가 있는데 왜 차기 대선 후보 문제를 당내에 갈등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상황을 왜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 질문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무성 당대표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또 각을 세워야만이 국민들 뭐 이런 안목에 관심 끌기용이었다. 관심도 끌 수 있고 또 자신도 좀 뭐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뭔가 있지 근데 않겠나 보죠. 그런 측면에 보면 그 대통령께서 어떤 속내를 이번에 간접적으로 보이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무특보자. 네, 정무특보에다 대구 예. 방문하실 때 예. 현역 국회의원들 대구 지역 아무도 참석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뒷날 인천은 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제가 남이당에 우리 당도 복잡한데 남이당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당은 조금 뒤에 여쭤볼게요. 네, 그거는 약간 급하시네. 그거는 조금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의중이- 정무특보는 의중을 나타내지 않을 그러니까 수가 대통령의 없었다. 의중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다.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무의식 중에. 그렇죠? 참 명석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김 의원님이? 아니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는 말씀. 아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참 온화하면서도 예. 자기 주장 그런데 올곧게 펼치는 아주 훌륭하신 똑똑하신 분인데 예.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기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귀여움. 많지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대구 지역 의원님들이 대통령 행사에 가지 않으셨고
그죠? 그리고 김무성 불가론을 정무특보가 말씀하시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의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는 김무성 당대표예요. 이 양반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건다 그랬습니다. 만일 이게 어그러지면은 우리 당내 지금 사정이 어떤 갈등과 자, 어떤 위기로 갈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픈 네. 프라이머리가 당대표의 정치 생명이다. 비슷한 얘기를 이제 그쪽에 계신 분도 하셨죠. 문재인 대표께서. 네. 근데 중앙위는 아무튼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신임을 묻는 것을 추석 전에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재신임 문제를 들고 나오셔갖고 네. 사실은 우리 야당 내부에서 지금 국감 중인데 그 모든 언론이 그 과연 야당 대표가 재신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당내 중진들께서 그 부분은 하려면 지난번에 보궐선거 뒤에 했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네.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전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최고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거든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혁신안이 통과가 되면 거의 우리 당원들을 전당원들을 대표하는 네. 그런 기구에서 하고 이 부분은 우선 추석 뒤를 미루자 그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초기에는 뭐 언론에서 말하는 주류, 비주류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억울해하세요.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약간 혁신이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께서 초기에 논란은 있으셨지만 예. 거의 만장일치다시피 해서 다 통과됐거든요. 비주류가 퇴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만장일치 아닌가요? 만약에 비주류 의원들이 퇴장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중앙위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들도 다 가셔야 되는데 거의 현역 의원들 빼놓고는 다들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교수가 그 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수가 네. 문재인 대표는 백의종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니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예. 당대표는 모든 기득권, 권력, 사심 그런 걸 내려놔라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백의종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당대표직을 그런데 내려놓고? 아니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가 어떻게 하든 다 지지자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흔들면 안 되듯이 문재인 대표도 당대표도 지지자가 있고 비지지자가 있어도 예. 그 본인 임기 동안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백의종군의 어떤 뜻인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기득권, 사심 거기에 뭐 당대표도 포함된다면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사심을 내려놓고 그 총선 대선에 임해라. 나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공천이 또 거기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 같아요. 네. 그죠? 일반 시민으로 100%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공천에 관한 것을 결정하게 하겠다가 핵심하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랑 비슷한 내용인데 네.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한테 기회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 혁신이나 지금 지도부들 의견은 그렇게 됐을 때 현역 의원들 국민들께서는 반 이상 교체해라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되고 새누리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고 이 쉽게 말하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좀 국민들에게 내년 총선 판을 좀 신선하게 새롭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또 새로운 좋은 인물도 좀 수혈하고 네. 그러고 싶은데 기존의 인사들이 이 뭐 잘 안 비켜주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천 핵심의 대상 지역은 네.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원들이 가장 이제 예민해지고 예. 반발도 때로는 커지는 거죠. 자, 최선아 씨.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 와주셨죠? 어떤 얘기들 나오셨습니까? 앞서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성폭행 의혹을 받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무슨 국회 윤리특위? 네. 거기서 뭐 제명이 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정수성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께서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가결을 했죠. 예. 심학봉위원회 제명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예. 본회의에 그렇지만은 올라오죠.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렇죠. 이게 제명이 이제 되는 국회에서 거죠. 제명이 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일하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셨고. 제명이 하면 돼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네. 그동안 많이 제명안이 올라왔지만 제명안이 계속 부결돼 버렸었어요. 이것도 부결하는 게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은 국민 정서상 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 저희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동료 의원 뭐 감사기 없어진 거고 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 잣대로면은 네. 이번에 뭐 저는 국민들 눈높이 떠나서요. 그 국민 정서 떠나서 당연히 제명될 거라고 보고 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성폭력 문제는 단지 국회의원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문제인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있고 예. 그게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제명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네. 뭐 제명을 말씀하시는데 최선 씨 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고 좀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을 해장국집에 모여서 막 욕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인분들. 근데 그 뒷담화가 사실 기대하는 게 커가지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말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성폭행 이런 그러니까. 거에 휘말렸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좀 이번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게 정말 없어지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딱 제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전에 좀 자진 사퇴하시는 게 저는 사실 보기 자진 좋지 사퇴를 않을까? 한다고 하면 사퇴는 반려를 하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 사실상 이제 검찰에서도 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은 꼭 국회에서 뭐 이걸 제명당하기보다는 자기 말에 나왔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치적 한 번 판단. 기회를 줬었잖아요. 새누리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네, 그 김무성 대표께서 윤리위에서 결정되기 전에 본인한테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얘기들 하셨나요? 우리 아까 오신 분들. 드디어 지난주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뭐 TV에서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느니 뭐 협상을 해야 된다느니 해가지고 네.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네. 여기 오셨던 분들이. 근데 다행히 이렇게 대타협이 돼서 이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네. 한편에서는 좀 해고도 쉬워지고 임금 피크제도 도입이 돼서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취직이 정규직으로 돼도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네. 최선아 씨 말 잘하네. 아니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새 청년들 다 저렇습니다. 예, 지금 노동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냈죠. 네. 그 관련돼서 그 담당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축하 인사를 드려야겠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오. 제 할 일을 했을 축하받을 뿐이죠. 일이 아닌가요? 우리 이제 진짜 어려운 결단을 해준 우리 노사 대표에게 예.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축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대타협이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도 사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죠. 저는 대타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게 내가 8을 얻기 위해서 2를 내주는 게 타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도 사도 자기 기준에서 보면 100을 다 못 얻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삼자 간에 작게 양보하고 크게 얻었기 때문에 정말 대타협으로 보고 있고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저희 대타협 저희 학자들 불러서 이렇게 의미도 좀 하고 자기들도 따라오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노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까? 사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까? 저는 타협하기 전부터 예. 이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 예. 사가 80%를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가 20%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가 80% 양보를 했고 노가 20%를 양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말씀. 제가 그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지 구체적 합의가 드러난 거는 합의를 하자는 합의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노 쪽에 현재까지 예. 앞으로 이제 더 실무위원회나 노사정이 모여서 그 내용을 채우겠지만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기간제 연장, 자유로운 해고, 또 뭐 노동조합과 협의는 하겠다고 그건 분명히 단서 조항은 달았는데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그 기업이나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네. 그냥 정부가 지침 마련해서 그리고 또 그 해고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를 20%가 노조가 양보하고 80%대는 잘못된 것 여기까지 말씀 같은데. 듣고 예. 드릴게요. 예. 그 노동개혁을 왜 했는지를 보면 이게 20%와 80%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노동개혁을 작년 9월부터 시작할 때 모든 여론이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청년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 재원을 전부 청년을 채용하고 하고 또 상위 10%가 양보를 해서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네. 기업은 거기에 버금가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모두 대기업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올리는 쪽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중도 상생이랄지 제대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격차 해소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경영계들이 소위 많이 양보를 한 부분들이죠. 예.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노동과 자본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어렵죠. 겁니다. 네. 그럼요. 솔직히 남북 협상보다도 더 어려운 게 노사 문제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이 어려운 과제를 이게 이제 노동개혁인데 그걸 정부가 중재한다는 건 이래도 요거도 묻고 저래도 요거도 묻는 건 정부예요. 그런데 공정하게 균형을 갖췄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부분에- 쟁점이 예. 말씀하신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네. 일반 해고 문제하고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완화됐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완화가 아니고 예. 취업 규칙 말 그대로 완화고요. 일자리를 예.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율이 네. 공정하고 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기업들이 직접 청년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하다는 이유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과 판례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우리가 청년 실업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해고도 판례 같은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판례에는 지금 이 법적으로 그 위헌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자리는 빈 일자리에 들어가야지. 자, 이제 해고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네. 징계 해고 있고, 정리 해고는 이미 법적,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경우에 이렇게 이런 해고가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일반 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대법 판결에 의해서 이 최종 해고가 예. 맞는 해고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고냐 예. 이 판단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 동의하기가 어려운 아니 부분이요.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한번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하려면 기업은 솔직히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돼가지고 되지만 근로자 그렇지 입장에서는 그 않습니다. 많은 제가 변호사 잠깐만요. 비용 때문에 일반 해고를 얘기하셨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리 해고에서 얼마든지 경영상의 이유, 긴박한 여러 가지 있는데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고용 안정성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사해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율이 5%도 안 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최후의 보로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판례에 의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위해서면 그 부분은 합의문은 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합의문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예. 아마 국민들이 이해가 쉬울 수 예. 있습니다. 해고 부분은 우리나라 법이 대법원이 굉장히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 데서는 엄합니다. 예.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이미 1년에 13,000건의 다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그래서 못한다. 합의서가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제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지금 징계 해고하고 예. 정리 해고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 이전에 예. 법에도. 그런데 유독 일반 해고만은 예. 해고의 기준이나 또 명확한 절차에 대한 그게 없어요. 결국 중요한 논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일반 해고 문제, 그죠?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제, 그리고 더 연장선 위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그만큼 청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논의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최선아 씨. 네. 결국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그 재원을 통해서 청년들을 더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20, 30대 젊은이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이 제도 자체가 약간 잔인한 것 같아요.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아들, 딸들을 취직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좀 대놓고 이렇게 찬성이다 하긴 그렇지만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확실하게 일자리가 청년 고용이 는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 저희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당연히 찬성이겠죠. 저희 새누리당이 예. 2013년도에 정년 60세 시대를 만든 것은 예. 기업에서 평균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버지들이 53.7세가 되면은 일자리를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평균 53.7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이에 애 대학을 졸업시켜야 되고 조금 있으면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를 손에 넣으니까 바로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한 거고 예. 그러면 정년 연장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급여. 임금비 부담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57세 정년가 60되면 3년이 늘어나는데요. 예. 그만큼 기업에 부담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일정 부분 가령 이제 노동 생산성이 나이 먹으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늘어난 정도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임금을 좀 줄여서 자, 기업의 그 임금비 피크제가 부담을 줄여주고 그 대신 그 피크제예요. 기업들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초 계약대로 이렇게 신규 인력을 원만하게 예. 채용이 되도록 해나가자는 게 이번 노동계획의 아니, 그런데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예. 청년 채용에 쓴다는 그 이번에 보장이 그 합의가 됐어요. 딱 명시가 보장이 돼 어떻게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명시돼 되어 있고 있습니까? 이번 이제 추가 합의할 때 예. 임금 피크제로 절약된 재원은 네. 청년 채용에 활용한다고 딱 못을 근데 박아놨고요. 문제는요. 예. 네. 잠깐 예, 이제 우리 최선아 씨 얘기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중요한 있는데 얘기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호봉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느 연령 정도 이상이 되면 다 퇴직을 시키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성실한 분들은 정년 60세 이상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또 그러면서도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예.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 게 중요하다 네. 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나 또는 일하는 우리 백인산 사업장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3분의 2 이상이 임금 피크제를 또는 임금 체계를 고쳐야 된다고 네. 본다. 그래야 내 고용이 60세에 갈 수 있고 네. 청년 채용이 늘어난다 했고. 노사정에서 합의하기 전에 예.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대기업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를 한 40% 가까이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정년 연장을 하면서 이미 임금 피크제를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대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 기득권 정규직 노조도 있지만 그 노동조합 내에 그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데 참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네.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예. 그런 간극인데 지금 일자리 100이 있다고 나면 100을 남겨놓고 100은 안 나갑니다. 네. 연장을 했으니까. 근데 들어올 진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줄이기에 그 근로시간 그 부분이 4년 뒤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절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규직으로 들어온 보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 채용이 거의 비정규직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 기간제는 자. 다시 논의하겠지만 예.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 가운데 그 비정규직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이 있을 때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네, 또 비정규직. 그네들이 비정규직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타입 안에 5개하고로 큰 돼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 쪽에 굉장히 예. 많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입니다. 어떻게 처우가 두 개선될까요?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비슷한 보상을 그걸 준다. 받게 한다. 예. 또 하나는 애국도 비정규직을 유연성 차원에서는 활용하지만 인건비를 절약하려고는 애국은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인건비를 절약해서 비정규직 쓰는 것은 철저히 맞겠다. 그게 첫 번째 얘기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법 내용에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1년 미만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퇴직수당을 안 줍니다. 1년 네. 미만은. 근데 비정규직은 주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을 쓰게 되면 이직할 때 퇴직금에 별도로 이직수당을 주게 해서 선진국도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핵심이고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본인 당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면담을 해보면 80% 이상이 2년마다 바뀌는 게 내 고용불안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근로자의 뜻이 4년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이나 정말 어려운데 채용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큰 틀을 만들어놔도 예. 그 기업에서 사람을 쓰지 않는데 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 내용을 보면 거의 노력한다, 추진한다, 이 사회적 큰 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참에 우리가 이제 노사정에서 다루겠지만 네. 구체적인 안을 해서 예. 고용 불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그런데 예. 지금 아무튼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취지가 청년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예, 것이니까 예.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 제한이 돼서 들어왔을 때 이것이 2년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신분불안은 항상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이 잘하면 정규직으로 돌려줄 때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핵심 중에 예, 하나일 것 저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합의문안에 예. 상시적으로 쓰는 일자리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가급적. 들어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규직 전환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을 예. 소위 정규직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정부가 대주도록 그렇게 했고 정부- 그 부분을 이제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먼저 보이도록 저도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적인 정부의 입장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 청년 취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의 벽을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업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다 쫓는 그런 고용 형태는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 그러니까 해고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비정규직하고 예. 또 이 비정규직은 적은 임금을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인식, 이게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요걸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 유연성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취했다면은 예. 임금을 제대로 임금 줘라. 근로 조건에서는 정규직하고 하등의 차이를 두지 마라. 그다음에 더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주는 예, 방식으로. 10%더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자는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10%더 줍니까?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설명해놨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비정규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이 50%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개념은 우리가 노사정의 합의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예. 다른 나라보다 넓은데 예. 현재 우리 32.4%고요. 근데 이제 이 비정규직이 우리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에 대한 룰을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이 하면 접한 사람 쓰는데 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직접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설계를 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논의가 조금 너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저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채용하는 건 기업에서 네. 활용 인원을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면 네.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우리 너무 이 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밑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 정규직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사내보유금을 아니 대기업에서 유보금을 쓰라고 하면 뭐 포퓰리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요. 지금 그 우리가 법인세 정말 이 법인세를 지금
현실화를 해주면은 지난 정권에 한 100조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통 분담을 할 때 정부가 주는 건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것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기업 측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기업하고 또 당사자하고 정부하고 예. 같이 함께 노력을 예, 해야 지금 된다. 이제 그 부분에 이번에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사상 봅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실패하는 게 노동계획입니다. 이 노동계획은 국민적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노조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노동계획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대기업 근혜들이 살아남고 근혜들 직원들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에서 네. 더 좋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력 하청회사 거기에 속한 비정규직들은 낮은 임금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해도 된다. 이 방식을 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저희들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으로 지금 30대 그룹 중에 17개가 발표를 했는데 임금 피크제나 임금체의 개편, 그다음에 룰의 투명성을 전제로 우리가 채용하겠다는 게 벌써 예. 14만 5천 명이 채용 계획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어서 예. 첫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직접 과거에는 뭐 1년에 100명을 채용했다면 초합리적으로 200명씩 예. 채용하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그 많은 내용 중에 65개 조항 중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대중소 상생을 했을 때 정부의 제도랄지 또는 실질적으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서 네. 그게 근로조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을 하는데 입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법의 보완, 제도적 보완을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하도법도 의원님 통과시켜 근데 주셨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그런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장관님,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론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아니, 100년, 법에 다 잠시만요. 구체화 돼 있어서요. 법에 돼 있는데 네, 네. 기업 오너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의 스톱하다시피 한데 정부가 100명 있었는데 100명 돼서 200명 써라. 그런 기업 도산해라 또 그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이제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네. 합의인데 네. 지켜질 수 있는 더 합의가 할 수는 노력을 해야 있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모두가.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부분도 정규직은 불안한 거죠. 그게 대기업이 우리는 100명에서 200명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청에서 지하청, 지하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거기는 고용 불안이라 다 파견직 기간제들로 다 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이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저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와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들은 정말 취업이 제대로 돼서 월급 받아갖고 제대로 가기 위한 이런 거를 그렇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법안이 5개가 지금 발의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판로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번 국회에서의 그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네. 법안이 또 노사정이 노동조합 측 의견하고 정부하고 기업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노위원장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정권들은 노동계획을 어찌 보면은 치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만일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 노동계획이 또 자초돼 버리면은 우리 이건 진짜 자초가 산업의 아니고요. 제가 한 노동시장이 말씀만 너무 드리면 정말 진정하게 우리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번에 노동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저는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사정의 합의안에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거 당리당략 정책적으로 뭐 여야 떠나서 내년 총선 대선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에 네. 과연 일회성으로 보이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 김 의원님, 드리는 이런 겁니다. 겁니다. 예. 법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 법만 하고 나면 또 한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다 보완을 하는 건데 근로시간 단축하고 야당이 판단한 야당의 정책적 입장만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고 가령 이번에 그런 비정규직 아닙니다. 제 얘기 네. 들어보시오.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이런 식의 논리 의원님, 접근을 하다 보면 의원님, 잠시만요. 어려워져요. 잠깐 오해가 있을까봐. 야당의 입맛에 맞는다고 뭐 어떤 거 되고 어떤 거 저는 전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아닙니다. 접근해서는 안 아, 된다. 저는 당연하죠. 지금 가장 핵심은요. 노동시장 개혁에 들어있는 게 청년 일자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는 야당에서 당리당략의 패키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거에 노동조합과 합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장의 90%의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서 취업 규칙을 어떻게 할 거냐? 국회 몫입니다.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놔도 자. 아까 내가 고용 안정성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거지.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그런 해보면 네. 그 5개 법안이 이제 국회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참 힘들게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의 정신이 5개 굉장히 법안을 중요하죠. 통해서 어떻게 입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최선아 씨. 아무래도 이번 그 노사정의 합의도 그랬고 5개 법안의 주요 목적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것으로 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관련돼서 지금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장관님도 나와 계시고 또 여당의 예결특위 간사도 나와 계시는데 좀 드리고 싶은 부탁 같은 게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알바생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뭐 노사정, 앞서 말씀하셨듯이 노사정 합의 때도 뭐 비정규직 기한을 늘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결론은 안 났잖아요. 우선은 당사자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입장을 많이 듣고 그 의견들이 좀 온전히 반영이 그대로 돼서 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아 씨 사실- 얘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지금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사항과 정부가 지침으로 할 일,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해야 될 이게 노사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기본적으로 소위 정규직과 관련되는 규율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정규직을 쓰면 하도급화 현상이 줄어듭니다. 또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규율이 엄하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쁜 예.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법안의 전체 5개 법안의 목적은 가급적이면 근로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자. 정규직을 쓰는 여력을 장관님 말씀 넓혀주거나 중에 그 법안의 취지는 이제 뭐 충분히 전달된 예, 것 예, 같고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5개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상당히 절박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그 신중함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해서 두 분 국회의원님의 앞으로 역할과 장관님의 역할 또한 기대하면서 월드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그래요.